탐진쌤의 수학의 나침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정방정식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중학생 여러분들은 부정방정식에 대하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푸는 많은 문제집 속에는 부정방정식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는 부정방정식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고 또 그 풀이 방법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수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이 부정방정식이고 부정방정식의 형태에 따라 어떤 해결책을 써야 되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방정식이 뭔지 알아야 되겠는데, 자, 첫 번째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x 더하기 y는 6이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자, 여기에서 미지수가 x, y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은 딱 한 개밖에 없죠. 더해서 6이 되는 수는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x가 1이면 y는 5가 되겠죠. 그럼 x가 2가 되면 y는 4, x가 3이면 3, x가 4이면 y는 2, x가 5이면 1이다.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x가 6이면 y는 0, x가 7이면 y는 마이너스 1, 8이면 마이너스 2.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끝없이 순서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해가 무수히 많다. 몇 개인지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래서 이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 부정방정식에서 부정이라는 것은 정자는 정할 정자인데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미지수가 두 개이면 방정식도 두 개를 줘야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데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을 하나밖에 주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은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이야기하면 미지수가 두 개이니까 방정식도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연립방정식이 됩니다. 그런데 식을 두 개를 주질 않고 식을 하나만 준 다음에 그 식을 또 하나의 식을 주는 대신에 이 미지수는 자연수다, 정수다 또는 실수다라는 조건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식을 만족시키는 해가 무수히 많았었는데 이런 자연수나 정수다, 실수다라는 조건을 주는 순간 해가 몇 개로 줄어들거나 또는 딱 하나의 해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조건이 자연수 또는 정수일 때는 정수형 부정방정식이라 하고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실수형 부정방정식이라고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풀이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수형 부정방정식의 풀이법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역시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x, y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대신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은 유형인데 여기는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자연수라는 조건이 주어진 이 부정방정식은 초등학생 때부터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푸는 요령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x에다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만족시키는 x, y의 순서상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많이 풉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속된 말로 노가다 또는 막노동으로 푸는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푸는 건데 이제는 중학생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풀긴 하더라도 좀 더 능률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항을 잘 관찰해 보면 4x는 4의 배수죠. 3y는 3의 배수죠. 근데 48은 4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x에다 이제 수를 넣어 볼 텐데 x항 빼고 나머지를 봅시다. 이게 3의 배수니까 48도 3의 배수죠. 그러면 이 4x2 항도 3의 배수가 되어야 될 겁니다. 3의 배수에다가 3의 배수를 더해야 3의 배수가 되니까요. 그런데 4 속에는 3이라는 약수가 없죠. 그런데 3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x가 3의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x가 3의 배수인데 가장 작은 3의 배수는 3이죠. 그래서 3부터 집어넣으면 됩니다. x가 일단 3이 된다고 해봅시다. 1부터 넣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암산하기 위해서 이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4x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푸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제는 y 값을 정해야 되는데 3y는 48 빼기 4x라고 써놓고 자, x가 3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4, 3, 12니까 48 빼기 12가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36이죠? 3y가 36이니까 y는 1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에다가 4, 5를 넣는 게 아니라 x는 3의 배수가 되어야 되니까 3 커진 6을 넣어봅시다. 그럼 여기가 6이니까 4, 6에 24죠. 48 빼기 24는 답이 24가 됩니다. 3y가 24니까 y는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x가 3 늘어났는데 y는 4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러한 추세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럼 x는 여기서 3 커지면 9가 됩니다. x는 3의 배수 돼야 되니까 그러면 y는 4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x가 또 3 커지면 12가 되겠죠. y는 4가 더 줄어들면 0이 되겠죠. 그런데 y는 자연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해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자, 적합하지 않은 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있는 순서상도 당연히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는 세 쌍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빠르게 시간이 절약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도 이러한 방식으로 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번 연습하는 뜻에서 y를 기준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y항을 빼면 4x는 4의 배수고 48도 4의 배수죠. 그래서 3y 여기도 4의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y에는 처음에 4부터 넣으면 되겠죠. 자, 순서상인데 y가 4부터 넣어봅시다. 그리고 이때 식은 이렇게 바꿔봅시다. 4x는 48 빼기 3y다. 이렇게 바꿔놓고 하면은 암산이 쉽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자, y가 4가 되면 3, 4, 12죠. 48에서 12를 빼니까 36이 됩니다. 4x가 36이니까 x는 9가 되죠. 자, 그 다음에 y가 4의 배수가 되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8이 옵니다. 그러면 38에 24죠. 48 빼기 24는 24죠. 4x가 24니까 x는 6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규칙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y가 4 늘어났습니다. 그랬더니 x가 3 줄어들었죠. 그러면 다시 한번 x가 4 커지면 12가 됩니다. 그러면 x는 3이 더 작아지니까 3 나오겠죠. 그 다음에 y가 더 4가 커지면 16이 되겠죠. 그러면 x는 3이 줄어드니까 0이 됩니다. 그런데 x는 자연수니까 이 순서상은 부적합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 해는 또 세 쌍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풀은 순서쌍과 두 번째 푼 순서쌍은 순서는 좀 바꿔졌지만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부터 2, 3, 4 넣는 방법보다는 훨씬 더 능률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정수형 부정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식을 보면 역시 미지수는 두 개인데 더군다나 x 곱하기 y 2차 항도 보입니다. 그런데 x, y는 정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은 이게 공식인데 괄호 곱하기 괄호는 정수다. 이런 형태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것이다. 이것을 이 문제의 해답이다. 또는 해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xy 빼기 3x가 있는데 이것을 분배 법칙에 의해서 공통된 부분을 빼봅니다. 그러면 x가 앞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y 마이너스 3만 남습니다. 자, 그런데 y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이 뒤에 나머지 항에서 y 마이너스 3을 만들어내는 것은 곤란하죠? 안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y 앞에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일단 마이너스 3을 써주고 y를 괄호 안에 남겨놓는데 앞에가 y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도 y 마이너스 3으로 강제로 그냥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는 오른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4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마이너스 3y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죠. 마이너스 3y는 원래 있던 거고 근데 여기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 곱하면 9가 되는데 9는 원래 없던 거죠. 결국 이 좌변에 9가 들어온 거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9를 더해줍니다. 자, 이제 우변은 신경 쓰지 말고 좌변을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자, 괄호 곱하기 괄호니까 결국 인수분해 형태죠. 그래서 좌변에서 y-3이 공통되니까 분배 법칙에 의해서 y-3을 밖으로 빼주면 앞에 쪽에서는 x가 남고 뒤쪽에서는 마이너스 3이 남습니다. 그래서 x-3이 되죠. 그리고 우변을 계산하면 5가 됩니다. 자, 이 형태와 똑같은 형태로 변형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가 여기서는 소수인데 만일에 12라든가 36과 같이 좀 큰 수이면서 약수가 많을 때는 문제풀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큰 수는 안 나올 겁니다. 자연수 아니면 정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xy가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y에서 3을 빼도 정수겠죠? 정수에서 3을 빼면 정수죠. 그러면 x가 정수인데 정수에서 3을 빼도 역시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괄호 안의 값도 다 정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5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식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x-3을 먼저 적어주고 y-3은 5다 그랬는데 이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5가 나오려면 1 곱하기 5 이런 경우도 있고 5 곱하기 1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정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면 뒤쪽에 마이너스 5가 나오면 됩니다. 앞이 마이너스 5가 되면 뒷부분이 마이너스 2이 되면 곱의 결과는 5가 됩니다. 이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x-3이 1이 되려면 x는 뭐가 나와야 되죠? 4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y-3이 5가 되려면 y는 8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x-3이 5가 되려면 x가 8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y-3이 1 나오려면 y는 4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쓰고 있는 이 순서상이 바로 해가 되는 겁니다. 또 x-3이 마이너스 1 나오려면 x는
2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y-3이 마이너스 5가 되려면 y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또 x-3이 마이너스 5가 되려면 x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y-3이 마이너스 1 나오려면 y는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쌍이 4쌍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 부정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수형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이 풀이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화 문제집에서 나온 이 문제를 풀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방법만 익혀두면 이런 유형의 부정방정식은 완벽하게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보려면 고등학교 교재를 봐야 되는데 수학의 나침반에는 이 내용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들의 설명은 보통 책들은 해주지 않는데 문제에는 출제가 된다는 게 문제가 있죠. 문제를 내면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설명은 하지 않고 문제만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의 나침반에서는 교육 과정에서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 해답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유형으로서 실수형 부정방정식의 풀이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똑같은 문제인데 2차식이 나오고 있네요. x제곱, y제곱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2xy 이런 2차 항도 있는데 x, y는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수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친 수를 말합니다. 근데 3학년이 아닌 학생들은 무리수를 또 모르겠죠. 무리수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루트 3 이런 것들을 무리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수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수는 유리수인데 이 무리수까지 합쳐서 실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실수의 정의는 뭘까요? 자, 그런데 어떤 책도 실수의 정의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수의 공통된 특징이 뭔가 살펴보면 실수는 제곱을 했을 때 0 또는 양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수 중에서 제곱을 했는데 음수가 되는 수가 있습니까? 없죠. 음수를 2번 곱하면 양수입니다. 자,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5를 곱하면 양수 25가 되죠. 또 양수와 양수를 곱하면 양수가 되죠. 또 0과 0을 곱하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를 2번 곱했는데 음수가 되는 건 없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수의 특징이고 실수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이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즉 제곱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괄호의 제곱 더하기 괄호의 제곱은 0이다.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실수 아닌 건 뭐라고 할까요? 실수 아닌 것은 허수라고 하는데 허수는 중학교 때는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 수인데 허수는 어떤 수를 제곱을 했는데 음수가 되는 수는 없죠. 근데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상상해보는 수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런 수도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수가 바로 허수입니다. 헛개비라는 뜻의 허수고 영어로는 imaginary number인데 상상 속의 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니콘이라든가 용은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존재하죠. 이런 숫자가 바로 허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철학적인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 실수형 부정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자, 잘 관찰해 봅시다. 여기 x제곱이 있고 4x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항에 어떤 수가 와야 완전 제곱식 될까요? 플러스 4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y제곱과 마이너스 2y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항에 뭐가 와야 완전 제곱식이 되죠? 플러스 1이죠. 자, 완전 제곱식 되기 위해서 4와 1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5가 있으니까 5를 4와 1로 쪼개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제곱 4x4는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y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좌변이 다 정리가 됐죠. 그래서 는 0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실수니까 x에 2를 더해도 실수죠. x 더하기 2를 제곱했으면 이것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집니다. y-1도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두 수를 더했는데 0이 됐다는 것은 앞부분도 0이 되고 뒷부분도 0이 되어야만 그 합이 0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이 0이 돼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도 y 빼기 1이 0이 되어야 되니까 y는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xy 순서쌍은 딱 한 쌍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2, 1. 이게 바로 이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어떻게 하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x제곱이 나왔고 그 다음 마이너스 2xy가 있으니까 뒤에 제곱항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x제곱과 마이너스 2xy니까 뒤에 제곱항은 y제곱이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5y제곱이 있으니까 y제곱이 하나 떨어져 나가서 남은 것은 4y제곱이죠. 근데 뒤에 마이너스 4y가 플러스 1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 파란색 3개는 또 완전 제곱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완전 제곱식 2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앞부분에는 x-y의 제곱이 되겠고 뒷부분은 자, 4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이니까 2y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좌변이 다 정리가 됐으니까 는 0이라고 씁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x, y가 실수니까 x 빼기 y도 실수죠. 실수를 제곱하면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런데 두 개를 더했는데 0이 됐다는 이야기는 각각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문제가 두 개니까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2y 빼기 1이 0이니까 y는 뭐가 되겠죠? y는 2분의 1이 나와야 되죠. 그럼 이쪽이 전부 0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0이 되기 위해서는 x 빼기 y가 0이 돼야 되니까 x는 y라는 걸 알 수가 있죠. y가 2분이니까 x도 역시 2분의 1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성을 쓰면은 2분의 1,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한 쌍의 해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실수형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실수형 부정방정식은 뭐 다른 방식으로 푸는 것도 있긴 하지만 중학생들은 이 정도 아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라는 조건이 있는 걸 자세히 관찰하고서 실수형 부정방정식은 괄호의 제곱 더하기 괄호의 제곱은 0이다. 이런 형태로
변형하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정방정식에 대하여 공부를 마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풀다가 잘 풀리지 않은 문제는 10중 8구 오늘 공부한 내용에 해당되는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고 있다면 어떤 방정식이라도 다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고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보신 학생들은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